않고 원작 속의 토니 스타크를 생각하며 로다주를 뽑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날 연간 수조 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며 디즈니 산하의 최고의 제작사가 된 마블 스튜디오와 할리우드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로다주가 된 것을 생각하면 지난 10년간 참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캐스팅된 로다주는 촬영이 시작되기 3개월 전 2007년 1월에 아이언맨 수트 마크 1의 테스트 착용을 위해서 스튜디오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오늘날의 마블이 아틀란타의 대형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 당시만 해도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해 있는 작은 스튜디오에 불과했습니다. 이날 그가 착용했던 마크 1은 허벅지부터 상반신까지만 완성된 상태였는데요. 이 수트는 착용부터 여러 명의 스태프가 모여서 도와줘야 할 정도로 무거웠고 조립도 전동 드라이버로 해야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수트를 착용해본 로다주는 다음날 아침에 영혼이 녹아버릴 정도로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며 무게가 굉장했다는 점을 이야기해주는데요. And it was just I wore it for half an hour and I kind of ran around and the next day I felt like my spirit had been like. 게다가 이날은 마크 1의 테스트 착용뿐만이 아니라 아이언맨 수트 마크 2가 완성되기 전에 토니 스타크가 시제품으로 제작한 무릎 높이 정도의 파츠를 로다주의 다리 길이에 딱 맞게 제작하기 위해 그의 하반신을 본뜬 날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마블 영화의 촬영 직전까지도 토니 스타크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제임스 로드 배역을 맡은 테런즈 하워드는 영화 제작 전과 후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토니의 경우 긴 파마머리도 후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비벤 채널에 업로드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당시 로다주의 아이언맨 1편의 출연료는 5억 원 정도였다는 걸 아실 텐데요. 한 가지 반전이 있다면 제임스 로드 배역의 테런즈 하워드의 출연료는 50억 원 정도였고 아이언맨 2편에서 출연료 협의가 결렬되어서 배우가 교체된 것이었습니다. Get out. 제작 전부터 많은 일들이 있었던 아이언맨은 드디어 2007년 3월 12일 첫 촬영이 시작되었는데요. 영화의 시간적인 순서와는 다르게 첫 촬영은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미사일 파편이 박힌 토니가 정신을 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 촬영은 오히려 영화의 초반부에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에서 노는 토니의 모습이었는데요. 이때는 2007년 6월 22일로 첫 촬영의 시작으로부터 3개월 하고도 10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참고로 로다주는 3개월가량의 촬영 스케줄에 말도 안 되는 양을 보고 절대 이 기간에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는데요. It's the problematic thing of looking at a schedule or looking at what anyone looking at what their life is for the next 3 months. It's like this can't be done. 결과적으로는 아이언맨 1편은 정해진 예산도 제작기간도 철저하게 지켜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인적인 스케줄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촬영 장소를 대부분 캘리포니아로 한정지었기 때문인데요. 제리코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진행했던 아프가니스탄도 사실은 캘리포니아의 외딴 곳에 위치해 있는 산이었습니다. 존 파브르 감독은 카메라에 담긴 구역까지만 아프가니스탄처럼 보였고 조금이라도 앵글 밖으로 벗어나면 지나치게 서구적인 지형이 나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도 이날 촬영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던 게 바로 로다주의 생일인 4월 4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제리코 미사일을 터뜨리기 직전 토니가 했던 대사가 원 대사와는 굉장히 다른 애드립이었다는 점인데요. I prefer the weapon you only have to fire once. That's how Dad did it. That's how America does it. 제리코 미사일이 터지고 나서 휘몰아치는 모래폭풍.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AFK 아레나를 방송에서 블루스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재밌어 보여가지고 제그 폭풍의 경우 공기압 방출 기계로 주변의 모래를 날린 것인데 기계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없어서 토니 쪽과 제임스 로드 쪽에 양방향으로 카메라를 두고 동시에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리코 미사일 발사 이후에 시작되는 공격 장면 중 재미있는 비하인드도 있었는데요. 바로 로다주가 차량 안에서 총알을 피해 숨어있을 때 들리는 차량에 박히는 총알 소리는 전동 드릴에 딱딱한 고무 덩어리를 고정시키고 차량을 때리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Top of the field, you just go, okay, that thing's gonna blow up and back. 이후 굴미르의 동굴로 잡혀 들어간 토니는 한정된 재료를 사용해서 아이언맨 수트 마크 1을 제작하는데요. 촬영 당시 로다주가 직접 수트를 입을 때는 허벅지 아래로는 수트의 파츠가 없었고 이는 무릎 아래의 파츠를 착용할 경우 움직이기 힘들어서이고 어차피 대부분의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대체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촬영의 초반부가 끝나고 시작된 촬영 중반부는 토니가 아이언맨 수트 마크 2와 3을 제작한 영화 내 말리부 포인트에 있는 지하실인데요. 특히 마크 2의 제작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 토니가 양발과 팔에만 비행 안정기를 착용하고 날아다니는 장면이 최대 난제였다고 합니다. In 3, 2, 1. 초인적인 힘으로 날아다니는 다른 슈퍼히어로의 영화와는 다르게 아이언맨은 폭발적인 로켓 엔진에 의해 토니가 공중부양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해야 했기 때문에 단순한 와이어의 사용뿐만이 아니라 팔다리 모두에 와이어를 달아서 약간은 꼭두각시처럼 보이게 만들었는데요. 그 결과 촬영장의 바깥에서 2명의 스태프가 건물 내부의 로다주를 보고 직접 와이어를 조종해서 움직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토니가 비행 테스트를 할 때 날아다니는 종이들은 그때그때 스태프들이 공기압을 방출해서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맨 시리즈에 매번 출연하며 이목을 끈 허접한 인공지능 로봇 더미의 경우 스태프가 리모컨으로 조종한 것이고, 영화에서 연출된 소화기의 연기는 실제로는 인체에 무해한 소품용 가스였다고 합니다. 한편 로다주가 아니라 스턴트맨이 고생한 장면도 있었는데요. 바로 비행 안정기의 출력을 잘못 설정해서 건물 내벽에 온몸을 들이받고 추락하고 소화기까지 맞는 장면입니다. 아이언맨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마블 영화 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컴퓨터 그래픽인데요. 아이언맨 1편에서는 무려 3개의 그래픽 제작사가 참여했습니다. 마크 1의 장면만을 맡아서 제작한 더 엠베시, 영화의 전체적인 디테일만을 맡아서 한 올페니지, 그리고 대다수의 큰 전투들의 그래픽 작업을 맡아서 한 인더스트리얼 라이트 앤 매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크 1을 맡아서 한 더 엠베시는 마크 1의 외형적인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투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연출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모션 캡처 데이터가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마크 1의 모션 캡처 데이터를 위해 특수 촬영 의상을 입고 움직이는 장면의 대부분은 감독인 존 파브르가 한 것이라고 합니다. And it's good that John got to get in that suit, and he can tell his friends for years to come how he got into Iron Man suit. 한편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은 바로 아이언맨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후드를 제작하는 작업이었다고 하는데요. Gauge heads up display. Check. Report all preferences from home interface. We'll do so. 자비스가 토니에게 나열하는 정보들, 그리고 토니가 상황에 따라서 요청하는 정보들이 마치 실존하는 기술인 것처럼 보여야 했고, 동시에 주인공과 관객들에게 직관적으로 이해될 만큼 단순 명료한 위젯의 디자인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The audience may not pick up on what that is. They just know they can relate to it because it's intuitive. And that's the word that came up over and over again in this HUD design process. Is it intuitive? 그래픽 제작자들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토니의 마크 2 수트에서는 신세대 기술의 느낌을 주기 위해 파란색과 초록색의 중간색인 시안색을 선택했고, 아이언 몽거는 스타크 인더스트리라는 무기 개발사의 느낌과 악당의 느낌을 동시에 줘야 했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크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후드의 색상이 시안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뀐 이유는 수트가 한 세대 진화했으니 후드도 더 최신이 되었다는 것을 색상의 변화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보창이 흰색으로 바뀌고 나니 수트에 문제가 생겼거나 목표물을 잡을 때 붉은색으로 표현되면서 더 직관적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꼽는 가장 어려운 작업은 바로 아이언맨 수트 마크 2였는데요. 가공된 메탈의 느낌을 실제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제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고 합니다. 존 파브르 감독이 보내온 샘플 영상 속 마크 2의 모습만이 디자이너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 장면의 마크 2를 완벽하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덮어 씌우는 것과 동시에 움직임까지 주고자 했기 때문에 이들은 가공된 메탈을 표현하는 팀과 애니메이션 팀으로 나눠져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매우 현실적인 장면이 탄생했고, 최종본을 받아본 존 파브르는 어떤 것이 그래픽이고 어떤 것이 실제 촬영본인지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최후반부의 아이언 몽거와의 전투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 장면에서 두 배우가 실제 수트를 착용하고 움직인 장면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I know the map. Do it. 둘 다 모션 캡처용 수트만 입고 있었는데, 이 덕분에 그래픽 제작사들은 더 자유롭게 수트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아이언 몽거를 쓰러뜨렸다고 생각한 토니가 수트의 일부 파츠를 벗어던지는 장면입니다. 원래 장면에서는 로다주가 그냥 카메라 쪽으로 걸어오기만 하는데, 그래픽팀은 이 걸어오는 장면에서 토니가 아이언맨 수트를 벗어던지는 것으로 모션을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참고로 두 인물이 수트를 완전히 착용하고 싸우는 모습은 두 수트뿐만이 아니라 캐릭터들이 서 있는 바닥, 주변의 구조물, 그리고 거의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구름부터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까지 모두 다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언맨 1편과 아이언맨 수트의 제작 비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One thing you can't take away. I am Iron Man. 구독 꾹,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